스위니 신부님.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만났어. 예.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 예, 오랜만.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시룡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 선생님이신데 나 환자들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계세요. 잘 부탁합니다. 자, 어두워지기 전에 서두릅시다. 갑시다. 신부님 저기 와 있네요. 네, 형제님. 그동안 잘 지냈었어요? 신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소로 오시면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낮에는 나갈 엄두가 안 나요. 밤에도 누가 볼까 무서운데 어떻게 낮에? 자, 상태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손이 아주 깨끗하신데요. 예. 신부님이 주신 약 덕분인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님. 근데 머리 여기에 왜 이래요? 어제 낮에 잠깐 나갔다가 동네 꼬마들이 돌을 던져서 아직도 이 못된 놈들. 내 이놈들을 그냥... 그러지 마요. 그럼 저희 쫓겨나요. 이게 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 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죄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몸살처럼 그냥 아플 거예요. 여기요. 이번 달 약이에요. 거르지 말고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요. 제 생명줄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명줄 챙겨볼까요? 또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천천히 먹어. 예. 아픈 분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꽁꽁 숨어 살다니요. 그러게요. 이렇게 환자분들 찾아다니는 것도 참 어렵네요. 다들 꼭꼭 숨어 들어가시니. 그래요. 사실 이 정도면 금세 없어질 상처예요. 미국에서 나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계속 약도 개발되는데 신부님, 우리도 나병 치료병원을 만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진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야 양들을 찾아다니는 신부들이니 지혜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부탁해요. 네, 스위니 신부님, 남대영 신부님, 그리고 최시룡 박사 세 분이 아마도 저렇게 만나서 함께 다니면서 진료를 보셨겠구나 하고 저희가 약간 상상력을 가미해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보면서 일단 스위니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스위니 신부님은 미국 메리너회 신부님이시고요. 1920년에 이제 서품을 받으신 후에 1921년도에 중국 광동성으로 파견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일을 하시는데 그때 아마 한센병 환자의 그 참혹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1953년 공산화된 중국으로부터 추방되기까지 30년간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네, 스위니 신부님 모습인가 봐요.
네네 환자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62년도에 이제 그 문화훈장을 우리나라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이 치유해 주신 그 환자들이 14,000명 정도나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서울, 밀양, 고성, 포항 이런데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거점들을 확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 초석이 되셨다 하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죠. 예. 저희 같은 의료인들도 아마 접촉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가지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신부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네. 또 저희들이 정말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어렸을 때 이런 분들 오면 아예 어머니가 집 밖을 못 나오게 했으니까요. 감염 관리에 대한 오해나 뭐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는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보는 시각 있죠. 벌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한센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고서 특히 그 복음에 보면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많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그 사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국내 유일하게 대학병원에서 한센병 연구소를 유지하고 있고 네. 우리 병원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치료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환자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여타의 고통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달리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균이 없어 약을 먹고 균이 다 나오지 않는 완전히 완치된 상황에서도 그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말초 신경염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 발에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웃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형의 변화 때문에. 예, 그리고 외형의 사실 변화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 천벌이라든지 뭐 유전병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오해가 그 한센병들을 차별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무시를 받고 편견을 받는 이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신부님이라든지 우리 의료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바로 이분이 그냥 예수님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가장 우리 큰 이성범 교수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그 가족들 부모님들이 그 한센병에 걸린 자식들을 위해서 뭘 못했겠어요. 한데 또 어떻게 그 방법이 정착한 그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 또 이웃들 또 친척들 보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소록도에 보내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다른 일도 있고 참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스위니 신부님이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겠다고 해서 이제 천주교 구라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본부가 성모병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83개 그 카톨릭 계열, 천주교 계열의 이제 진료소를 거점으로 해서 그 제일 처음 한 일은 이동 진료입니다. 네, 저기 자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 진료를 했는데 그 이동 진료를 함으로 이동 진료의 그 의미는 그 제한된 의료 자원 가지고 전국의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 의료 진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환자들을 만나고 검사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도 채택을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그 한센병 퇴치의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천주교 구라회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니 신부님이 만든 그 이동진료 시스템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환자들한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약을 주고 정기적으로 검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게 훌륭하십니다.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는 걸로 저는 목격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진폐증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탄광촌을 방문하시기도 하셨고요. 그 아까 보셨던 그 명동 성모병원 건물 뒤에 건너편에 지금은 평화방송 건물입니다만 거기가
산재병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병원. 재해병원. 그걸 병원을 지으시고 그 3일 고가도로 밑으로 6교를 그 오버브릿지라 그래서 그 6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명동성모병원 의사들이 산재병원 환자들을 회진 돌 때도 때 글로 다니고 그 환자들이 그 롱카라 그러죠. 바퀴 달린 침대를 네네. 글로 타고 달달달달 넘어가고 하는 정말요? 예 그런 그 역사적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오버브릿지와 3일 고가도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그 건물은 지금 평화방송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전문성을 띠면서 직업환경의학과 해서 비단 그 광산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 환경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까지 그 관할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직업 환경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산업의학연구소라는 게 이 1960년대 중반에 이제 생겨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병원은 1971년도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는 이미 그 전에 있었고요. 네. 그 취지는 뭐냐면 이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 현장, 특히 이런 탄광이라든가 뭐 그때는 제조업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직업병, 그런 직업병에 의한 산업재해지요. 그것을 치료해서 근본적인 건 뭐냐면 건강한 지금 사회인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를 하는 곳, 병원. 네. 이것이 산업재해병원의 목적이거든요. 직업병에 관계된 거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직업환경의학과로 그 과가 이제 점점 시대 변천에 따라서 과 이름이 바뀌어 나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정말 앞서갔네요. 네, 원장님 그때 사실은 그 정부도 사실은 최선을 다한 거긴 맞죠. 근데 그 당시 국민들이 다 가난했던 것처럼 정부도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족한 점을 가톨릭 의료기관이 메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해냈던 그 선도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을 상대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 신청하는 법조차도 변변하게 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재병원이 생기고 이제 인식도 달라지고 하면서 이 가톨릭 중앙의료원 출범을 통해서 많은 연구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졌구나 새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톨릭 의료가 추구해왔던 자선 진료도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